지금 우리 수포자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수학을 왜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서 포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된다. 그럼 벌써 열심히 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누구도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어려우시죠?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요즘 우리는 수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학을 포기했다는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을 잘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가외나 학원을 많이 다녔다고 모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떤 것을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면 지금까지 애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수학을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해도 왜 그것을 잘 할 수 없는가, 그 원인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실천을 해서 성공한 방법입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더 포기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동영상을 보고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수학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세인고등학교는 5차원 전면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간교육과 또한 오늘 이야기하는 융합수리교육을 아주 특성화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또한 제가 1년간 교장을 했었던 동두천 중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제일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매우 적었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와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동두천 중고등학교가 이 5차원 전면 교육과 제가 지금 설명하는 융합수리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배운 것이 아니라 융합수리라고 불리는 5차원 수학 공부를 통해 머릿속으로 깊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잘 못하는 이유가 계산을 잘 못하고 수학을 푸는 요령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학이 언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 능력, 즉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합수리 훈련을 통해 수학이 언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향상시키면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학년에 상관없이 수학을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융합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은 열심히 하는데 그 노력을 한 사람 중에서 일부만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학이 언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단지 복잡한 계산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흥미도 생기지 않고 잘할 수 없는 과목이 된 것입니다. 수학에서 계산이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바탕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학이 언어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 같은 언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100개도 안 되는 단어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학문입니다. 둘째로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을 다 어렵게 여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5가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생각하는 방법을 알면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릴 수 있고 미래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는 융합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융합 능력을 갖게 되면 미래에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능력을 갖게 될까요? 다음 영어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teacher has a pen.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나요? 매우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도 다 아는 것이고 문장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The astronaut has a gravimeter. 어떻게 느껴지시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단어를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astronaut은 로켓을 이렇게 운전하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gravimeter는 중력계라 그러죠. 온도를 재는 건 온도계, 이 중력을 재는 건 중력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단어를 알았어요.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The astronaut, 우주 비행사는 has, 가졌어요. 뭘 가졌을까요? A gravimeter, 중력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이 문장이 아주 쉬운 글이 되는 것이죠. 자, 영어를 배울 때 모르는 단어는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쉬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The professor who teaches genetics came to the class that is located in the Western building. 어떻게 느껴지세요?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장도 길고 단어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사전을 찾으면 돼요. 여기 professor 찾아보니까 교수네요. genetics를 찾아보니까 유전학이네요. 그럼 이제 단어는 알았어요. 그래도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서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The professor, 교수가 있어요. Who teaches genetics, 그 교수는 유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came, 왔어요. To the class, 교실로 왔어요. 네, that is located. 근데 교실이 위치해 있어요. 어디냐면 in the western building, 서쪽 빌딩에 놓여져 있네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문장도 쉬워져요. 자, 영어 공부할 때는 2가지만 하면 되네요. 단어 모르면 단어를 찾으면 쉬워져요. 또 하나는 뭘 하면 되냐면요, 그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쉬워져요. 그럼 영어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이 2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
결국은 단어를 알아야 되죠. 근데 영어는 단어가 1000개 이상을 알아야지 영어 좀 해요. 근데 수학은 달라요. 얼마 안 되는 단어로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한번 그럼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네모 더하기 7은 16일 때 네모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매우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단어도 다 알고 문장도 짧기 때문에 그렇죠. 네모가 얼마일까요? 네모는요, 9네요. 자, 이렇게 아주 쉬워 보이네요. 자, 근데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sin x 플러스 1은 2일 때 x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문장은 짧아요. 그렇지만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대학 수능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눠봐요. 와, 그럼 이거는 못 푼다고 생각해요. 자, 그럴 때 이것이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수학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면 단어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고 단어를 찾아볼게요. 이 문제는요, 앞에 있는 문제보다 쉬운 문제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볼게요. sin x를 네모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네모 플러스 1은 2라는 문제예요. 와, 네모 더하기 7은 16일의 문제보다 네모 플러스 1은 2라는 문제가 훨씬 더 쉬운 문제예요. 그럼 네모는 얼마일까요? 그냥 2래요. 이렇게 쉬운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sin x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sin x가 1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모가 sin x니까요. 그러면 이 sin x가 1일 때 x가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sin x는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복잡한 생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sin x는 x가 90도 때 1이래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답은 90이에요. 초등학생들도 다 풀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생각을 해보고 사전을 찾으면 다 푸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다음 문제는 어떨까요? 이것도 대학 수능고사에 나온 문제예요. 두 행렬 A는 2011, B는 1101에 대해서 행렬 A 플러스 2B의 성분의 합은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져요? 매우 어렵게 느껴져요. 문장도 길고 단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영어 배울 때 어떻게 했죠? 바로 단어를 찾아보면 되고요. 단어를 찾는다는 것은 사전을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았어요. 사전을 찾은 걸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자, 이 문제는 대학 수능고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문제도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초등학생들도 다 맞췄어요. 사전 찾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 같이 공부해 볼까요? A에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도시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A 도시락에는 여기에 딸기가 2개가 놓여 있고 B라는 도시락에는 딸기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A 도시락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요구르트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A 도시락 요 세 번째 칸에는 햄버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햄버거가. 근데 여기는 햄버거가 없네요. 여기에 디저트로 먹을 사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햄버거 대신에 김밥이, 큰 김밥이 하나가 놓여져 있네요. 자, 이런 도시락 2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락을 그냥 이렇게 칸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딸기 2개니까 2개. 여기는 없으니까 0. 여기는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여기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적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기 딸기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요구르트 하나 있으니까 하나. 여기는 없으니까 0. 그리고 여기는 김밥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질까요? 만약에 실에는 도시락이 있어서 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면 좋겠죠. 딸기 2개에다가 요구르트도 하나 있고 햄버거도 하나 있고 김밥도 있는 햄버거가 있으면 이거는 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쉬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을 바로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럼 행렬 A 플러스 2B는 뭘까요? A 도시락이 하나가 있고 또 2B, B 도시락이 2개가 있을 때 이 모든 음식물은 몇 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네요. 그렇죠? 근데 B 도시락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B 도시락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음식물 전부 합해서 여기 2개니까 몇 개일까요? 6개예요. 그러면 이 A 플러스 2B 전체 합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초등학생도 바로 대답했어요. 10개 아니에요? 10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것이 수능고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초등학생에게도 단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서 설명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가르쳐 줬더니 초등학생들이 대학 수능고사들을 다 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학의 세계입니다. 수학은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단어를 통해서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언어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러한 방식을 배우면 수학을 포기하실 필요 없이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미래 시대는 고도의 사고 능력을 통한 융합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냥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수학을 바르게 배우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가지면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로 초등학생들도 대학교 수능고사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런 공부를 하면 좋을까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만약에 수학을 잘 못한다면 중학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 수학을 다시 극복하고 고등학교 수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학교에서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수학 과정을 잘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중학교 와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시작해서 수학 전체 영역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융합수리 이 과정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과정을 함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시작해 볼 수 있고 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융합수리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수학을 잘하더라도 수학을 요령으로만 풀어온 학생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면 훨씬 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란 수학 문제도 잘 풀고 동시에 수학을 언어로 바라보고 고도의 사고 능력이 향상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융합순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교재와 그 교재를 잘 풀 수 있는 해설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지 이 교재와 동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풀어가면 수학을 언어로 바라볼 수 있고 수학을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목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수학을 풀면 잘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융합수를 배우는 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이 교재를 푸는데 부모가 한 가지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차 시를 풀었으면 1차 시를 푼 것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2차 시 교재를 드릴 거고 또 2차 시 교재가 푼 것을 보내주시면 3차 시를 보내주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힘들게 하거나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놓듯이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의 수고는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돕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런 융합수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